이재명은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야 돼. 민심 폭발을 예고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질 뻔하다가 지금 겨우 구명조를 붙잡았죠. 그 구명조를 던져준 사람이 법원입니다. 법원. 박이한송심 재판 날짜 잡았다가 협박에 무릎 꿇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버린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7부 구명조를 던졌죠. 만약에 예정대로 해서 거기서 박이한송심에서 자격 박탈형이 선고가 되면은 대선 투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아예 그걸 뒤로 빼버린 겁니다.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 구명조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가 매끄럽게 되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막 치고 올라올 텐데 이러고 있으니까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재명. 오늘 기자들 만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간 갈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단일화를 위한 희생번터 후보를 뽑은 것 같아. 이간질이죠. 희생번터 후보 누구? 김문수. 희생번터를 치고 아웃되고 이 주류를 도는 주자는 이 한덕수 이렇게 비꼰 겁니다. 희생번터용 후보다. 김문수는. 그 집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웃기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 법원을 향한 협박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15일 날 박이한송심이 잡혀 있었죠. 박이한송심 재판이 잡혀서 그날 이재명이 안 가면은 그 이틀 후라도 다시 이 걸석 재판을 열어서 선고를 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이제 지금 이건 저 뒤로 이제 돌려버렸습니다. 돌려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이재명 쪽이 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였습니다. 그 날짜를 15일 재판 예정된 그 전날 잡았죠. 14일 날 협박하려고. 조희대 막 협박해서 15일 날 재판을 안 열리게 하려고. 그런데 15일 재판을 설거머니 뒤로 빼버렸습니다. 협박에 무릎 꿇고 그 고등법원에서.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14일 날 하려고 했던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건 취소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4일 청문회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은 뭔가 하나 이렇게 굴복을 하면은 계속 짓밟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냥.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자비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집권을 하고 나면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협박을 막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퇴하라. 아예 사퇴하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선고를 했다고. 1심과 똑같은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장 보고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조희대 이 재판을 선고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특별검사.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을 검사로 앉혀가지고 이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혼자 선고했습니까? 10대 2로 나왔죠. 대법원장은 대선 후로 선고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은 더 혼란해지니까 계속 재판을 멈춰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선고 전에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대 2로 딱 나온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을 수사를 하겠다. 특검법 해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 제가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야 된다. 민심 폭발 예고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제목을 들었는데 이 복잡한 내용은 빼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최근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 남은 재판 계속 받아야 한다. 53.1%. 계속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53.1%. 받지 말아야 한다. 44.2%. 여기 이제 주로 이재명 지지층이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은 53.1%면 중도층이 많이 재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9%포인트가 재판 받아야 한다가 더 높은데 이것은 오차 범위 밖의 결과입니다. 밖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것은 다 몰라. 우린 그 민심은 몰라. 우리는 이제 다수당이니까 법대로 할 거야. 그래서 방탄 입법을 막 지금 발의도 했고 뭐 상임위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의 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 중인 재판은 다 중단된다는 것을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불리하니까는 해석상 불리하니까는 아예 자기들이 다수당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중단돼. 그리고 이게 지금 바로 이제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지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걸 놔뒀다가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이제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제가 이 왜 여론조사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런 민심이 이제 나중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 자기 재판을 중단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을 완전히 위반하고 바로 재판이 진행이 돼서 5개의 재판이죠. 그 하나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 송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하면은 그 뭐 자기가 박탈형에 넣을 게 뻔하니까는 그러면 대통령에서 바로 내려가야 되고 대선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이제 그 논쟁이 붙고 혼란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점에 중요한 건 민심이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재명 재판이 정말 중단되는 게 맞느냐. 계속돼야 되는 게 맞느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거부권 행사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법이죠.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자, 우리 이제 그 재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을 과연 민심이 그냥 두고 볼 것이냐. 민심이 엄청나게 동요를 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중도층이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지 그게 또 중요한 이 풍향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온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재판을 받아야 한다가 53.1%로 가반이 넘었는데 실제 이게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은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은 핵심 쟁점으로 바로 부각이 되죠. 그러면은 민심이 들끓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 민심 폭발이 예고돼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조희대 특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해서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을 특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이미 지난 7월에 일종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에서 다 처리했죠.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이 특검, 4개의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만 특별검사, 검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전부 다 민변이나 좌파 변호사들이 특별검사, 특검, 특검보, 수사검사 이렇게 돼서 100명이, 검사만 100명. 그럼 그 밑에 수사관하고 다 하면은 엄청난 인력이, 자, 가령 이재명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초반부터 이게 다 이제 통과가 되죠.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는. 그러면은 이 대형 이 특검들이 지금 수사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그게 정치보복이죠. 이재명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지만은 정치보복입니다. 검사만 100명이 넘는 4개, 5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뜨면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각 부서에 적폐청산 TF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검찰로 다 넘겼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또 다른 행태로 벌어집니다. 그때는 무슨 뭐 적폐청산 이랬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 이런 프레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집권은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다시 또 만나서 오늘처럼 어떤 보여주기식 이렇게 뭐 생방송으로 뭐 하지 말고 정말 한쪽이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신당을 한쪽에서 만들든 또 어쨌든 투표소에는 한 사람만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